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글로벌 은행주, 은행주들이 요즘에 뭐 여러 위기들이 나오면서 또 난리가 나고 있죠. 뱅크런이다 뭐다 하면서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맨 처음에 보이는 SPGI는 아마 ETF, S&P ETF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대표적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건가요? 뭐 CS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 그러니까 UBS로 이렇게 흡수합병되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차트는 S&P 500에 있는 금융주 섹터 ETF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ETF인지 아니면 그냥 금융주 지수인지 일단 뭐 한번 보시자고요. 종합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금융주가 지금 보시면 뭐 미국 시장이 뭐 2022년 그죠? 2022년 뭐 2021년 말 그리고 2022년 초 요 사이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보시는 바대로 마찬가지로 이 금융주 요 섹터 요거 종목도 여기 보시면 딱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죠? 대략 한 12월 정도 돼 보여요. 꺾이기 시작했고 1차 꺾인 다음에 이제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을 줬다가 반등이 살아나지 못하는 구간에서 그죠? 저항선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전저점 자리에서 반등을 줬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하단을 깼었죠. 그죠? 요렇게 깼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요것만 봐서는 막 엄청난 위기다 뭐 이렇게까지 보여지지는 않아요.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거 과연 다시 깨고 내려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 박스 아래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거를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지금 요번에 문제가 됐던 크레딧 스위스, CS. 요거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실 뭐 문제가 된 지가 한참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와서 이게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벌써 진작에 여기 보시면 이때가 언젠가요? 2008년 요때 이제 위기 터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고, 뭐 이때는 뭐 남들도 다 빠졌으니까 뭐 그렇다고 보더라도 올라간 다음에 얘는 도로 내려왔잖아요. 남들 다 회복되는 시간에 다시 내려왔고, 또 그것도 이때 자리를 신저를 깠죠. 그죠? 왼쪽 자리를 깨고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또 줬는데 또 뭐 못 올라가죠. 잘. 그죠? 그리고 나서 내려왔다가 가속화되는 모습. 계속 깨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 뭐 오래전부터 뭔가 문제가 돼 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 엄청 강하게 깨고 내려왔죠. 요 박스 하단을 엄청 강하게 깨고 내려왔죠. 그랬다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상단 추세를 못 넘어서고, 이 자리에서 못 넘어섰습니다. 딱 상단 추세에서 걸려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웬만한 종목들은 코로나 저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사실 남들도 다 그런 거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럴 수 있다. 근데 올라갔다가 상단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요 아래로 내려온 게 문제인 거예요. 요 시점. 그러면 벌써 이 시점만 따져더라도 언젠가라고 본다면 벌써 한참 된 거죠. 벌써 진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 2월, 그러니까 한 1년 넘은 거죠. 1년 넘은 거예요. 1년 넘었을 때부터 벌써 뭔가 확실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월봉의 추세를 봤을 때는 뭐 이전부터 뭔가 서서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흡수하게 된 UBS는 어떻게 움직였을까라고 본다면 요거는 뭐 좀 짧아요. 뭐 업력이 짧은지 뭐 차트가 짧게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점을 찍은 이후로 여기 이제 2008년 위기죠.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얘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렇게 그래도 양호하긴 한데 아주 좋은 건 아니네요. 깨고 내려왔다가 이거 계속 뭐 그냥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박스권에서 여기는 이제 코로나 저점이고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갔다가 못 뚫고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그리고 있다. 근데 뭐 최근 흐름만 보면 뭐 양호한 거예요. 최근 흐름만 보면 큰 무리가 없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흐름에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웰스파고. 그냥 요 순서대로 볼게요. 웰스파고 은행, 이게 뭐 미국 은행이죠. 이게 보시면 큰 흐름상으로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 뭐 지금 여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냈죠.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박스권 하단에 있는 걸 보면 살짝 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짧게 보면 저점 깨지면 조금 아래쪽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추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은 아래쪽이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 일단 한 26불 때까지 일단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여기까지 온다기보다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요 저점이 깨져야 확인이 되는 거지만 요런 트렌드가 이렇게 깨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만약에 깨지면 왼쪽 저점이 깨지면 완전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JP모건이에요. JP모건. JP모건도 보시면 요건 일봉으로만 볼게요.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월봉도 한번 보여드릴까?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 월봉이 이렇게 그래도 뭐 2008년 저점 찍은 이후로 뭐 계속 뭐 올라갔잖아요. 계속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상단 추세를 강하게 저항을 받았어요.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고 강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뭐 내려왔어도 요번에도 이제 2022년 뭐 21년 말에 내려왔어요. 최근 저점이죠. 작년. 여기 내려왔어도 뭐 이렇게 강하게 깨고 내려가지 않고 올라선 게 일단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일봉으로 볼게요. 이제 지금은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인데 이 자리를 뭐 뚫으려도 못하고 계속 실패한 거죠.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래쪽으로 이제 실망감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깨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가 이제 일단 저항권이기,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 라인을 깨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좀 패턴 자체가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은 이제 저항을 받으면 뭐 이런 고점 라인도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저점 추세 라인을 안 깨는 게 중요한데 이런 정도 자리 대략 한 110불 라인 정도 되겠는데요. 뭐 이런 게 안 깨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일단은 이 자리를 지지하는 게 먼저죠. 그죠? 그래서 지지가 되고 반등을 줬다가 뭐 깨든가 뭐 어떻게 되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도 없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금융 이런 쪽에서 또 아직도 뭔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래도 빠르게 봉합되는 느낌이 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나 뭐 물론 미국 선물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 선물들도 아침에 좀 세게 시작했다가 지금 뭐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조금은 아직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우리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시장은 아직 양호하다. 다만 코스피가 아직 아리까리하다. 뭐 이런 정도. 자, 지금 요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밌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재밌는 모양이 나와가지고 좀 보시면, 어쨌든 뭐 이전 파동은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보면 파동이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너지는 형태, 그리고 여기 이제 요런 자리 깨지면서 이렇게 리바운드를, 그러니까 이거 리트레이스라 그러나, 하여튼 뭐 반등을 줬었잖아요. 여기서 이 저점 라인에서 반등을 줬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깼는데,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을 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요 하필이면 요 자리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도 또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저항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여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깨졌다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여기 깨진 모습을, 거기다 게다가 이 추세가 깨지면서 보시는 바대로 거래량까지 좀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뭐 고가 대비해서 뭐 반토막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반토막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래가 좀 터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하필이면 이 추세 라인을 깬 상태에서 지금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찜찜하다. 많이 찜찜하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당연히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 크게 보시면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이때 제가 알기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때 그 뭐 오늘 보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많이 빠지면서 뭐 워렌 버핏이 뭐 얼마를 날렸다 뭐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 이때 엄청 싸게 사지 않았나요? 엄청 싸게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여기가 2불 정도 돼요. 2불 정도까지 왔다가 최근에 보면은 얼마까지 왔었냐면 50불 정도까지. 그럼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25배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25배 정도. 그래서 이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대략 한 10여 년 만이긴 하지만 규모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날렸다기보다는 뭐 수익금이 현재 평가 금액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죠? 예,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날렸다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 이거 뭐 일단 이 정도면 다 본 거고요. 다음은 그냥 재미삼아 지난번에 파산 뭐 한 은행이죠. 여기 보시면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오른 은행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1988년이긴 하지만 여기가 뭐 여기 대비 안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은행입니다. 여기로 따지면 사실 이 자리가 1불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800불 근처까지, 한 770불까지 갔었어요. 770불 정도.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1000배짜리, 88년이라서 좀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1000배짜리였고, 최근을 기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8년을 기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8년에 고작해야 10불이 채 안 됐다. 예, 고작해야. 시점을 뭐 너무 멀리 잡으니까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물가 문제도 있고. 여기가 지금 10불은 조금 넘었네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11불 58 센트. 예. 여기에서 지금 700 얼마 갔으니까 뭐 그냥 대략 잡아도 한 500배 뭐 이 정도는 갔다는 얘기잖아요. 500배 이상. 그죠? 예. 대략 한 500배 정도는 갔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50배인가요? 잠깐 50배네. 50배. 네, 죄송합니다. 500배가 아니라 50배. 그럼 뭐 비슷하네요. 뭐 한 2배 더, 한 아까 CS보다 더블 정도 난 거네요. 수익률이. 어쨌든 50배. 지금 산수가 안 되네. 네.
50배 정도의 수익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고, 지금 보면 강력한 지지선 자리인데, 뭐 이게 뭐 일단 파산 저기 돼가지고 어디로 넘어갔나요? 뭐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좀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서. 근데 지지선 부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은행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실화돼서 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냐. 부실화된 게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뭔가 지금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푼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풀어도 너무 많이 푼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후유증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뭐 그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별거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은행주를 제가 뭐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은행주 안 하는 이유가 뭐 오를 때는 뭐 꼴랑 뭐 얼마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얼마 안 오르는데 내릴 때는 뭐 진짜 갑작스럽게 막 푹푹 떨어지고 막 이런 성향을 보이고 뭔가 하여튼 제 스타일과는 안 맞는 그런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인디케이터로 보는 그런 용도 외에는 사실 뭐 어지간한 분들은 잘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 아직 있다. 뭐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이런 거 은행주를 투자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사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주식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렇게 중요한 지지 자리잖아요. 이런 중요한 지지점을 깨버린다. 그랬는데 이게 되돌림 주고 다시 빠진다. 이거는 뭐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이런 라인들이 이런 라인들은 사실 깨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회사가 문제가 안 생기면 원래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온다. 뭐 그래서 다른 종목 다 빠지면서 빠질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다른 거는 뭐 그렇지 않은데 혼자 뺀다 이렇게 이거는 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짐들을 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미리 발견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옛날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뭐 IMF 때야 뭐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IMF 때도 사실은 주변 분들한테 IMF 터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은행주 액면가 시대에 온다. 뭐 이건 이제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였죠. 뭐 제 실력이라기보다는. 근데 진짜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팍스넷이라는 게 지금은 뭐 활성화 안 돼 있지만 이제 뭐 거의 죽은 네이버한테 다 뺏겼죠. 근데 이 팍스넷이라는 게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진짜 그 주식 커뮤니티였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유명했을 때 제가 거기서 뭐 글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액면가 시대 온다. 그때 금융주라 하면 은행주 포함, 증권주도 포함해요. 그 글 썼을 때가 뭐 97년 뭐 초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초중반.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LG증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른 데로 인수되고 뭐 인수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나도. 하여튼 LG증권 같은 경우에 뭐 한 2만 원 했거든요. 2만 원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막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진짜로 액면가 다 깨졌죠. 뭐 은행주도 뭐 개박살 나고 뭐 없어진 은행들도 많고 그때 당시에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짐이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확실히 피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차트 공부를 좀 뭐 너무 좀 열심히 하는 바람에 뭐 초반에는 뭐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렇게 상장 폐지를 당한다거나 뭐 그래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운이 좋은 건지 뭐 모르지만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걸러낼 수 있다. 예, 이게 뭐 상폐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우하향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만들어지는 우하향 차트냐, 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보고 우리가 거래를 하면 될 수 있으면 뭐 우하향을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너무 싼 거 거래 안 하면 되죠. 요즘에는 한 1,000원 밑에짜리 잘 안 하면 돼요. 그 대신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500원 기준으로 1,000원 밑에 거를 안 합니다. 뭐 100원짜리인 경우에는 또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주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외 금융주, 우리나라 금융주는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상당히 양호한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차트들 보면 그죠?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일 모레죠. 지금 뭐 오늘부터 그 FOMC 회의가 들어간다 하고 그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새벽, 그러니까 뭐 아마 전에는 2시인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서머 타임 있어가지고 땡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는. 예. 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그 직전이든 뭐든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녹화를 제가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코인도 좀 그렇게 움직이고 뭐 일단 있어가지고 코인하고 뭐 일단 좀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